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선집중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하셔도 최소 70점 이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 공부하지 마세요. 이 핵심 테마 3번 이상 보시면 아주 쉽게 구독 좀 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제일 마지막 영상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7번 불능 파트 공부하겠습니다. 이 불능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지주도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대금 지급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별장 지구상이 딱 하나죠. 이거 없어지면 갑은 절대 소유권 넘길 수 없죠. 그래서 물건 가진 매도인 채무만 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랍니다. 매수인을 이제 채권자라고 불러요. 다시 불능에서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자동으로 채권자로 부릅니다. 이 별장이 없어지면 절대 소유권 못 넘기죠. 그래서 갑측을 채무자로 부릅니다.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무효로 다루는데 후발적은 처음에는 가능했죠. 나중에 불가능이라 이건 유효로 다룹니다. 자, 앞글자 읽으세요. 휴 하세요. 휴 이렇게. 휴 그러면 후발적 불능 유효,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됩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 효과와 후발적 불능 유효 서로 다른 거죠. 두 개 일단 구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의리되는 겁니다. 이제 갑은 절대 소유권 넘길 수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 을 입장에서 그럼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을은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돈 안 줍니까? 왜 안 주죠? 경우를 나눠봐야 되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아무 잘못 없다면 돈 주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그때는 돈 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매도인은 죽어도 소유권 못 넘기죠. 우린 지금부터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제 다르다 했죠.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 535조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이 있는 자가 과실이 없는 상대방에게 실내이익을 책임지는 게 535조입니다. 그럼 535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일단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왼쪽에 써있잖아요. 무효죠. 무효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무효 중에 다시 왼쪽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허위표시 무효면 535조 없어요. 다음 강행위정 위반 무효도 535조 없습니다. 이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인정됩니다. 즉 처음부터 불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하기 이전부터 별장이 소실됐을 때 그럼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이죠. 그 경우야 되고 무효나 취소가 나왔단 말은 계약은 성립 체결했단 말이죠. 체결 성립했단 말입니다. 계약이 성립도 체결도 안 했다면 535조 책임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 쪽한테 과실이 있어요. 그럼 책임은 이 무효일 때 실내이익, 실내손해, 실내이익을 책임지는데 매도인의 상대방 매수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두 사람 상태가 달라야 됩니다. 매도인은 과실, 매수인 상대방은 무과실.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다음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유효가 되는데 이땐 채무자에게 고유과실, 귀책사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아까 매도인 측 그랬죠? 매도인에게 귀책이 있는가? 있으면 이행 불가능, 이행 불능입니다.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이 고유과실 있죠? 잘못했죠? 잘못이신가 와서
계약 해제 대가리 때려 해제 대가리 똑바로 해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없어요. 그때는 위험부담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럼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없죠? 그럼 을도 잘못 없대요. 그럼 을은 돈 주는 을을 면합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없는데 매수인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을은 돈 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후발주 불능은 채무자 기준, 매도인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계제도 사례 다 나옵니다. 자, 갑별장을 을과 매매했는데 6월 1일 했거든요. 을에게 이익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소실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후발주 불능 이유인데 원인을 봐야겠죠. 갑의 고의가실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그럼 갑 잘못했죠? 을은 나서 대가리 때려요. 야 똑바로 해야지.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이게 이익물로 효과입니다. 두 번째, 갑별장 을과 매매했는데 자 우리에게 이익하기 전에 이로부터 며칠 후 후발적 소실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의 자연재해, 낙뢰, 태풍 등으로 없어졌어요. 그럼 채무자 갑 고유가 실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매수인 입장, 그물은 매매대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낙뢰 태풍은 을에게 아무 잘못 없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겠죠? 을 잘못 없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매매할 당시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줬다면 갑은 그거 반환할까요? 반환하지 않을까요? 반환해야 되죠?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죠. 준 돈 당연히 매도인은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럼 결국 갑과 을 중에 누가 독박 썼죠? 갑이 독박 썼죠. 갑은 별장은 날라갔지만 돈은 10원 못 받기 때문에 갑이 독박 썼습니다. 여러분 독박은 저세상 고도리 용어죠. 법에서 고도리 용어 독박 쓰면 안 되죠. 그럼 이것을 위험부담이라 표현해요. 갑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 거죠. 을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민법에서 원칙으로 합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매도인, 그럼 상대방이 채권자죠. 주어가 채무자니까 상대방은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은 계약금 등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자, 세 번째,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지 매매했습니다.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이 토지가 후발적으로 불가능이 돼요. 토지가 소실될 수 없죠. 토지가 국가에 후발적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수용당하면 그럼 더 이상 토지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 됐죠.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당한 데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가실이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을은 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수용당한 거 을도 잘못 없죠? 그리고 을 토지 못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 10원도 줄 필요 없겠죠?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을에게 계약금 받았다면 계약금 중도금 그대로 반환해야 되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2번하고 똑같은 얘기. 똑같죠? 자, 2번 낙뢰 태풍도 갑과 을 쌍방 아무 책임 없죠? 3번 수용당한 것도 갑과 을 쌍방 아무 책임 없죠? 예, 똑같습니다. 예, 여러 개 똑같은데 세 번째 이 사례에서 우리나라 법이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을에게 다른 권리 하나를 인정합니다. 을은 원래 매매대금 주고 토지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 토지가 수용당해서 수용보상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을은 원래 주기로 한 매매대금 주고 만약에 매매를 3억이 해서요. 수용보상금이 4억이네요. 그러면 3억에 매매했는데 지금 4억 토지 가치가 1억 오른 거죠. 그럼 1억 오른 것은 갑이 누려야 돼요? 을이 그 이익을 누려야 돼요?
갑이 잘 팔았나요? 을이 잘 샀나요? 을이 잘 샀죠. 3억에 샀는데 그게 가치가 4억으로 뛰었죠. 을이 투자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1억 오른 이익은 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원래 주기란 3억, 매매대금 3억은 줘야겠죠. 3억은 주고 즉 반대급부 이행하고 토지 대신 생긴 수용보상금 대신 생긴 그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3억은 주고 4억 달라야겠죠. 그래서 3억은 주고 3억 줘야 돼요. 그리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 청구하는 겁니다. 보상금이 자동으로 을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을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 보상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만약에 이미 보상금 받았다면 그 보상금 자체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3억은 주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합니다. 3억도 안 주고 4억 내나 그건 조폭보다 더 심하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수용당한 건 갑에게 고의가 실없죠? 잘못 없죠? 그러니까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이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항이 있을 때만 청구합니다. 이 수용당한 건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 실없죠. 그러니까 해지나 즉 대가리 때릴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보배상이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그냥 손해배상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갑별장 을과 매매했죠. 우리에게 이행하기 전에 자, 별장이 후발적으로 두 번째 소실되는데 이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의 고유가실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나요? 뭐 굳이 소설을 쓰자면 매매하고 계약금 받았죠. 그래서 갑이 미리 별장 하루 빌려줄 수 있죠. 주말에 별장 미리 하루 빌려줬는데 을이 실수로 싹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준 채무자 고유가실로서 이혼부담입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될까요? 을 내 잘못으로 별장 없어졌죠? 을은 돈 줘야겠죠. 따라서 채무자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갑은 별장 넘길 채무를 면했죠. 그리고 돈은 다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우리 갑이 별장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냈어야 됩니다. 근데 별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안 넘기면서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세를 안 내게 돼서요. 그 이익은 을에게 주는 겁니다. 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을 여기서 같이 탔을지 몰라요.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성형의 부테스라고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익을 얻었죠. 그 늘 불쌍하니까 을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갑은 아무 손해가 없죠. 을 혼자 독박 썼네요. 을은 돈은 다 줘야 되지만 부동산을 못 받아오니까 채권자가 독박 써서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속게 된 때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채권자 매수인의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은 좀 이따 다섯 번째 봐요. 1항 전화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즉 별장 넘길 채무를 면했죠. 이익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되죠. 1. 채권자 매수인에게 상환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다 임의규정이죠. 계약법은 매매까지 다 임의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특약 없을 때 돌려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채권자 유무담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하 생략 이 뒷부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갑별정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를 정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을 다 넘기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다 주기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행기가 됐어요. 근데 매도인 갑은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을은 돈 주고 등기 서류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돈을 준비 못해서
우리 지체에 빠졌습니다. 우리 채권자라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돈 준비 못해서 등기를 못 받겠죠? 등기 값은 안 주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수령 지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돈 안 주니까 우리는 등기를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죠. 집으로 갔는데 2주에 별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거 같더니 낙뢰 태풍 등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구 집이 없어졌죠? 갑 집이 날아갔죠. 갑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이때 우리 돈 준비해서 돈 받고 등기를 넘겼다면 우리 집이 날아간대. 우리 돈 준비 못해서 갑 내 집 날아갔습니다. 그럼 갑은 쫓아가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해야겠죠? 단 여기도 소유권을 안 넘기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면했거든요. 그건 채권자 의뢰를 불상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538조 1항 두 번째 문장, 이게 두 번째 채권자 매수인 을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가 앞문장 여기 앞문장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같단 말입니다. 여기도 양도세 상환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문제는 훨씬 쉬워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채무인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이 이행 불가능이 되었다. 그럼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이행 불가능이 나중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불능인지 알았죠? 자, 옳은 건데 그럼 불능이 나오면 간단합니다. 잘못 있는 사람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우리가 매매했는데 이행할 수 없더라도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겠죠. 당연합니다. 그럼 기억 보세요. 기억은 제일 끝에 뭘 물었죠? 기억은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누가 을이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 없다면 자기가 준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기억 갑채무가 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그럼 태풍 등으로 불능이 되면 그럼 태풍으로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돈 줄 필요 없죠? 만약에 계약금 줬다면 을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돈 10원을 줄 필요 없었습니다. 니은은 제 끝에 갑은 을에게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중간에 보지 말고 그 뒤에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만 보세요. 중간에 안 봐요.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앞에 을 잘못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난 내 앞에 을 규칙사유 잘못이 있네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제일 끝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잘못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는데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자 앞에 을의 수령 지체 을이 최초로 잘못했죠.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내놔야 돼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됩니다. 그러니까 불능이 나오면 간단합니다.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민법 시세음조증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미리 작성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돈은행 주소,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 한 권으로 충분히 1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